미스터 마이클 김재현입니다. 네, 저희 테크빌 교육에서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에게 가장 딱 맞는 AI를 개발했어요. 저는 현직 교사로 20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거, 우리 선생님들이 다 힘드신 거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문에 시달린 경우들 많으시죠? 특별히 국정감사가 되면은 항상 국회의원 요구 자료들이 차고 넘치고 오늘 주놓고선 내일까지 찾아내라고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이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농구공 브랜드 조사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멘붕이 왔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록 작성 같은 경우, 특히 저경력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여러 이제 부장님들께서 회의록을 또 다 작성하셔야 될 때 얼마나 힘드세요. 일일이 내가 다 쳐서 작업하고 이럴 때마다 힘드실 텐데, 그리고 내가 놓친 것들도 많을 텐데, 요즘 녹음도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회의록을 누군가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뿐만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일 힘드신 생기부. 제가 학교를 관둔 이유가 생기부와 시험 문제 때문이었어요. 네. 자, 생기부 쓰다가 진짜 내가 먼저 죽겠다 싶을 정도로 힘든 경험들을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하잖아요. 한꺼번에 하고 싶을 때가 좀 많잖아요. 최근에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으로 생기부를 잘 작성하게 나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에게 딱 맞는 멘트를 잘 안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제미나이, 챗GPT, 코파일럿 뭐 등등등 이런 인공지능 하나씩은 꼭 키우고 계시죠? 하나씩은 키우셔야 돼요. 없으면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그렇죠? 뇌가 2개 있다고 하잖아요.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뇌와 내 뇌를 2개를 써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그만큼 그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외계지성이다. 새로운 곳에서 태어나온 그런 지적인 존재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뭐 사회생활 모든 삶에 반영해서 인공지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들 업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도 아래 한글과 파워포인트, 엑셀 이렇게 로컬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2025, 09, 20 최종, 최최종, 맨날 리얼 최종, 진짜 최종, 수정본, 무슨 본 맨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도대체 어디가 최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글이 좀 나오면서 계속 그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고 공유 작업이 되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그 전에까지는 디지털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챗GPT가 나왔습니다. 23년도 초에 나왔을 때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써보려고 했더니 온갖 거짓말들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환각작용으로 인해서 좀 어려웠고 교육용으로 쓰자니 좀 어려운 거죠. 내가 뭐 지브리 스타일 그려줘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고요. 뭐 질문하는 것마다 대답을 해주는데 업무 활용에 대한 한계성을 느낀 거예요. 특히나 외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국 교육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환경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국형 에듀테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AI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제품의 근본적인 한계와 교육 특화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AI가 필요했습니다. 교사를 위한 맞춤형 AI, 그리고 우리 학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우리 학교를 학습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을 학습하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장 선생님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기업에 있지만 기업에서 이해하는 AI에 대한 이해도와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 현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도 차이가 굉장히 그 갭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국형 학교에 맞게끔 만들어져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바로 마이클입니다. 캐릭터는 잘 보시면요, 마이클 잭슨 같기도 하고 둘리의 마이콜 같기도 하고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개발한 마이클래스의 줄임말로 마이클 개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클의 4가지 특별한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챗GPT 따로 쓰시고 클로드 따로 쓰시고 제미나이 따로 쓰시죠?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멀티 LLM이라고 하죠. 하나에 로그인을 하시면요, 내가 챗GPT를 선택하든지 클로드를 선택하든지 제미나이를 선택하든지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가 파인 튜닝을 다 해서 뭐 챗GPT가 지금 조금 더 성능이 좋고요. 점점 다 고도화돼서
같은 성능으로 여러분들 쓰시는 것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육에 특화됐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챗GPT와 마이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챗GPT에다가 교실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을 그려줘라고 했고요. 똑같이 마이크에다가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챗GPT는 다인종, 모든 아이들이 다 나와요. 제가 뭐 한국인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인종으로 다 나오고 생성 속도도 오히려 느립니다. 그런데 마이크는 이렇게 나오죠. 한국 교실에서 한국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있거나 한국 아이들로 되어서 생성이 되고 더 빨리 생성이 됩니다. 뒤에 예시 시연에서도 살짝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컬러로도 나오지만 우리 학습지 출력할 때나 시험지 문제, 특히 시험 문제 낼 때 컬러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오히려 우리는 일부러 흑백이 필요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흑백으로 출력도 깔끔하게 잘 되는 모습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로그인을 하시면요. 나만의 에이전트가 응답해 줍니다. 오늘 예정된 학부모 상담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2주 뒤에 진행되는 체육대회 가정통신문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해야 될 일들, 태스크들을 할 일들을 알려주는 그런 에이전트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요즘 챗GPT에도 이렇게 웹 검색, 이미지 생성 이런 에이전트 도구들이 다 달려 있는데 저희는 이런 에이전트가 특별히 학교에 특화돼서 생활기록부 작성, 학자 일정 찾기, 뭐 가정통신문, 학부모 상담, 그리고 그림을 그려주더라도 교실 풍경, 사파, 말풍선 등등등 이런 형태로 학교에 특화되게끔 생성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저는 여기에 정말 큰 방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모든 것을 따로 별도의 어시스턴트 도구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시스턴트 도구로 만들어 놔서 가정통신문을 만들려면은 저 버튼을 누르고 한글로 출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상담 시나리오, 뭐 회의록, 아까 제가 생기부, 제가 어려웠던 점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회의록 작성 어려웠다, 생기부 어려웠다, 이랬던 것들을 다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눌러서 할 수 있도록 핵심 서비스로 우리가 마이클 도구, 어시스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래 한글로 출력된다라는 거. 자, 여기에 지금 여기 있는 문서들이 저희 마이클에서 프롬프트 쓰고 작성했더니 쫙 나온 거예요. 물론 학습을 우리 학교 학습으로 해놓으면 여기 보시면 가정통신문에 교표 들어가고 교훈 들어가고 뭐 전화번호 들어가는 거는 우리 학교 템플릿으로 학습을 시키면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HWP 문서로 완성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출근했더니 아 맞다, 한 달 뒤에 가정통신문 보내야 되는데 한 달 뒤에 체험학습이 있어서 가정통신문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작년 걸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마트하게 한번 AI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한국 자벌들을 가기로 됐어요. 그래서 브로셔를 다운받아서 브로셔로 이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걸로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줘 해서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교감선생님한테 결제받았더니 너 이거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 인사말도 고치고 일정도 고쳐줘 해서 다시 만들어서 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도구를 쓸 수 있어요. 요약해줘. 그 다음에 가정통신문 만들어줘. 만들어진 가정통신문 다운받아서 결제받고 왔더니 교감선생님이 또 빨간 줄로 다 고치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에디터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 이렇게 바꿔줘 했더니 또 한글로 또 고쳐서 나와요. 그거를 또 교감선생님한테 갔더니 어머 이렇게 빠르게 잘하셨습니다 라고 칭찬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철수랑 용호가 싸웠대요. 근데 철수가 다쳤어. 그래가지고 이 철수 엄마가 화가 나서 왔어요. 신규 선생님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잘 기록해놓고 그걸 회의록으로 잘 만들어놓고 항상 신규 선생님들이 이런 거 못하거든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날짜, 시간, 어떤 엄마가 언제 왔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자세히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도 처음에 만들어주고 학부모 상담 기록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학폭 회의를 했다든지 뭐 각종 위원회, 선도위원회 회의를 해서 회의록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례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빠르게 영상으로 제가 설명하면서 갈게요. 영상으로 한번. 네. 자, 티처빌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LM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는 챗GPT와 클로드와 제미나이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사 일정을 확인하겠다 하면은
그래서 학사 일정 버튼 에이전트를 눌러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경기고등학교인데 경기고등학교 10월 학사 일정 알려줘 하면 나이스에서 자료를 찾아줍니다. 웹 검색으로 찾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나이스랑 연동되어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이미지 생성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컬러로 나올 수도 있지만 사파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사파를 선택을 하면요 깔끔한 일러스트 그림으로 그려주는데 한 사람은 아파하고 말풍선 삽입해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여러분들 바로 다운받아서 시험지 학습지에 넣을 때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출력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죠. 특별히 고등학교 시험지에 만약에 컬러로 들어갔다가는 출력해서 재시험감이에요. 재시험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냥 이게 디폴트예요. 물론 칼라로도 됩니다. 칼라로 해줘 하면 당연히 칼라로 되죠. 근데 디폴트 값이 이렇게 사파로 나올 때에는 흑백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구로 가겠습니다. 가정통신문에 제목 좀 쓰고 인사말 간단하게 쓰고 전달사항 내용만 쓰고 생성 딱 누르면은 우리 학교 양식에 맞춰서 가정통신문이 나와요. 자, 이거를 저장을 해서요. 나만 보거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서 동학년 선생님들이 같이 수정할 수 있게 하고요. HWP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받은 HWP를 다시 한번 에디터에다가 넣은 다음에 에디터에서 불러와서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블록을 쫙 잡습니다. 잡고 일정 변경되었다라고만 해주면은 바뀌어져서 나오죠. 여기에서 삽입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그 서식을 깨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챗GPT에서 친 다음에 복사해서 넣으면은 서식이 안 맞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 한글 문서 서식을 그대로 시켜서 갑니다. 생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기부 시트 다운받은 다음에 빈 시트에다가 여러분들 기본적인 학생의 정보들을 이미 다 넣어져 있어요. 매일매일 썼던 엑셀에다가 그거를 쫙 넣고요. 고칠 걸 좀 고칩니다. 고칠 거 고치고 여기서 생성 버튼만 누르면은 한 번에 쭉 나오죠. 리튼 같은 거 써보시면요. 하나당 한 명씩 하나 넣고 또 하나 넣고 생성하고 또 한 명 넣고 생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시트 하나만 넣으면 우리 반 30명을 한꺼번에 출력해서 내고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생기부는 보안상 나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회의록으로 가보겠습니다. 회의록은요. 기타 사항 좀 넣고 안건 넣고 참여자 넣고 이런 내용 넣으면요. 생성 누르면 우리 학교의 회의록의 양식에 맞게끔 쫙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을 또 이렇게 텍스트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회의 상황을 녹음을 한 경우도 좀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학부모 상담, 둘이서 엄마랑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거나 아이랑 상담했을 때 내용도 mp3로 파일 업로드만 딱 하면요. 화자를 분리해서 안건별로 이렇게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한글 문서로 다운받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학교에 딱 맞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 여러 도구들을 여러 개를 만들고 있어요. 계속 늘어날 거고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해서 쓰다가 보면은 지금이 완성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학교만에 특화되게끔 우리 교육청에만 맞게끔 좀 만들어줄 수 없겠느냐. 네, 바로 락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 학교의 문서들, 이 교육청의 문서들을 다 학습을 시켜서 경기도교육청, 서울교육청, 각 교육청마다의 특색이 다 있잖아요. 슬로건이 다르고요. 그걸 학습시켜서 그거대로 나오게 할 수 있고요. MCP, 아래 한글과 MCP 연동, 날개를 달고 있어요. 이쪽에는 아래 한글, 이쪽에는 나이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같이 달고 가는 그런 서비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테크빌 교육은요, 여러분들 아시죠? 티처빌 연수원, 그리고 공교육만 25년간 한 그런 기업이고요. 체더스라고 하는 에듀테크 몰, 그 다음에 교구를 판매하는 티처몰, 그 다음에 쌤동리까지 이런 모든 곳에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한 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거가 분명한 그런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한국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보안을 철저히 해서 여러분들 제일 불편한 부분이 외부로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을까, 특히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보안 어디보다도 더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유출되는 거 안 되게 철저하게 암호화된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장된 자료들을 나만 볼 수 있게, 그리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같이 볼 수 있게, 또는 이 마이크를 쓰는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또 해놓을 수 있고요. 나도 역시 다른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만든 그 자료들을 내 북마크로 갖고 와서 나만 볼 수 있게끔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만약에 납품을 저희가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요. 이제 토큰제로 운영해서 계정당 구매를 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그 교육청당 몇 토큰을 지급해서 그거를 이제 교육청에서 관리자로 들어가서 계정들을 생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서비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연수도 해야 되고요. 교육청별 라이브러리도 만들어 드리고, 아까 이 버튼 자체가 이제 충남이다 그러면 충남 회의록, 충남 생기부 이렇게 버튼까지 그 지역에 맞게끔 생성해 드리고요. 납품만 하고 드리기만 하고 공급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온라인, 오프라인 연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 연수까지 모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마이클은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과 조금 다른 부분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편리하고자만 한다면 다른 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편리한 거가 아니라 선생님 행정 업무가 좀 경감될 수 있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과 선생님 행정 업무가 경감이 되면은 수업과 학생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고요. 상담할 때 쓰고 있지 말고 바로 녹음해뒀다가 회의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과 공교육의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되거나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마이클이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AI로 여러분들 옆에서 꼭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마이클 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